RBC TV 생방송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부동산 산업 가족을 위해서 우리 부동산 업계에 저명하신 김학한 교수님을 모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자신이 만든 계약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엔 주의할 점들 좀 말씀해 주시죠. 원래 이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을 때에는 공인중개사법상에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뭐냐면은 아예 거래 당사자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 계약서에 보면은 절대 그 공인중개사가 서명하는 난이라든지 또는 이제 서명을 여백에 하려고 하더라도 서명 날인이 필요 없다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중개만 하면 된 거지 계약서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약서 작성에서 배제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당사자가 뭐냐면 거부를 했으니까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서명 날인도 할 수 없었던 건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게 참 상당히 그 실무에서 곤란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러면은 공인중개사가 개입은 됐으나 중개는 한 거죠. 중개 날인을 할 수 있는 난이 없어서 개입할 수 없는 서면으로 개입할 수 없는 경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계약서를 본인들이 이제 사용하는 그 양식의 계약서라든지 또는 거래 당사자 일방이 계약서를 작성해 오면서 거기다가 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할 수 있는 난을 아예 만들어 놓지 않는다든가 또는 이제 여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내가 어쨌든 중개를 하고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으니까 이미 작성해 온 내용은 인정하겠지만은 서명 날인 또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서명 및 날인 의무가.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거부를 하는 이런 케이스도 이제 있다는 거죠. 중개 수수료 문제일까요? 그들이 거부하는 이유가? 글쎄요. 그거는 어차피 뭐 중개를 했으니까 중개 보수야 주겠죠. 중개한 건 인정하겠지만은. 근데 이제 그만큼 뭐냐면은 자기들이 어차피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문제 없이 지금까지 돼 왔으니까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계약서보다는 자기들이 쓴 계약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신뢰한다. 이런 게 이제 깔려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 소재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아까 같이 혹시라도 중개사와의 관계에서 중개 보수라든지 기타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역으로 자기들이 오히려 중개사한테 이렇게 서명 및 날인도 못하게 하고 계약서 작성도 어떤 경우에는 못하게 하고서 역으로다가 공인중개사법에는 그래도 엄연히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으니까 이 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또는 서명 및 날인 의무 위반으로다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참 곤란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도 공인중개사들이 질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면은 국토교통부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느냐면은 이런 경우에도 뭐냐면은 역시 계약서 작성을 안 했으니까 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이고 서명 및 날인을 안 했으면 서명 날인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참 답답한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중개를 하지 말란 얘기냐? 이제 이런 근본적인 이제 의문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어쨌든 설득을 해서 본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해 왔으면 정 거기에 서명 및 날인을 못하게 하면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공인중개사가 그 계약서의 어떤 표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라도 미리 서명 날인을 한다든지 명판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비닐 커버 같은 거를 사용해서 그 계약서를
끼워 넣어가지고 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조금 그런 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을 어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긴 하는데 근데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거부를 하면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정 어려울 때는 그래도 뭐 중개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중개를 하되 이제 그런 사정 관계를 그래도 두 당사자 중에서 어느 일방이라도 협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라도 별도로 그 계약서 말고 하나를 그 계약 내용은 종전 계약서에 의한다라고 하고서 서명 날인된 거라도 하나 이렇게 교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라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게 되는데 네. 참 실무에서 난감한 일이죠. 네네. 대개는 그 대기업들이 담당 그렇죠. 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네네, 많이 하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주로 일반인들은 사실 불안해서 그렇죠. 전문가한테 의뢰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반인들이야 뭐 자기들이 당연히 네.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했으면 전문가인 중개사가 계약서도 당연히 써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데 이제 그 거래 당사자 중에 일방이 특히 이제 법인인 경우에 네. 이제 간혹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강남 같은 데에 이제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빌딩주들이 가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어찌됐든 개입이 됐으니 중개 사고 나면 피할 수는 없는데 근거 자료를 남기지 않으면 또 그것도 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중개 사고가 났을 때는 이제 네. 오히려 중개 사고에 따른 어떤 과실 책임을 묻는 거 외에 네. 이제 거래 계약서를 안 썼다, 작성 안 했다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오히려 덤으로다가 또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주장할 수도 또 기본적인 있죠. 네. 그렇군요.